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쉽게 항상 설명을 해주시는 백성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정치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평론을 해주시죠.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지난 2월 17일 매곡동 사저를 처분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죠. 2000년 8억 7천만 원에 매입했던 2009년입니다. 2009년에 8억 7천만 원에 매입했던 이 사저를 13년 만에 26억여 원에 매각하면서 매입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판 셈인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 인근의 주택 거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2020년에 팔렸던 매곡동의 다른 주택들의 거래 내역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매물로 등록된 건물의 가격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가 주변의 다른 주택보다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는 시세대로 자연스럽게 매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분석할 때 주변 거래 시세와 비교 분석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매곡동 사저가 과거 샀을 때 시점, 매입할 때 시점과 지금 매각했던 시점을 고려하면 한 13년여 정도 세월에 17억 4,66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되지 않지만 최근에 있었던 거래 내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더 많은 매입가로 매도를 한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사저가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을 판 것과 네. 대통령이 살던 집을 파는 것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이 거주했다는 그런 나름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일단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다른 주변 지역과 조금 차이 나게 비싸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샀느냐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게 네.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같은 집을 매입했다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입을 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상대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설명인 건데 자, 26억여 원을 주고 매곡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이 그렇다면 누구인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된 지 2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이 집을 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까지도 등기 서류상에 매곡동 사저의 소유주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지만 2달 가깝도록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네, 보통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면 이제 등기 이전이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등재가 되지 않은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한 사람하고 매도한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할 경우는 이렇게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 자체로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시세보다 좀 비싸 보이는 가격에 이것이 팔렸기 때문에 과연 누가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구심이 저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사들인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증이 쏠리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좀 결국엔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보이는 것이죠. 특히 거래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직거래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또 믿을 만한 사이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굳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직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추측을 그냥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 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등기부상에 그 매수자 이름이 올라오는 것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사저로 다시 들어갈 때 신사저로 들어갈 때 그때 즈음에 이제 이곳에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등기 일정을 좀 미루기로 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불법은 전혀 아니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등기 해봅니다. 일정을 미루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등기 일정을 미루나요? 보통은 잘 안 미루죠. 그렇죠. 보통은 잘 미루지 않는데 미루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간의 사정으로 내가 등기 이전 절차 좀 늦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아하. 또 늦게 하고 싶다고 하고 상대방도 거기다 동의를 한다면 가능한 건데 그렇죠. 거기서 제가 주목을 하는 게 이게 직거래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가 아닌 직거래고 직거래라면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등기 이전을 나중에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합의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거래라면 더더욱 그 매입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